반월당에서 PM2.5 그러니까 2.5 마이크로메타 이하 초미세먼지, 우리나라 이름으로 초미세먼지, WHO 이쪽에서는 그냥 미세먼지 그럽니다. 2.5 마이크로메타 이하. 1시간 평균이 41.2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하루 24시간 평균 31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엄청난 수치입니다. 자, WHO 미세먼지 기준 높였다. 국내 기준과 더 멀어졌다. 자, 어떻게 벌어졌는지 봅시다. 국내 환경부 기준은 초미세먼지 지금 얘기하는 2.5 마이크로메타 이하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에서 5 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로 더 엄격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은 1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입니다. 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1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자, 미세먼지 그러는 건 지금 2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1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로. 우리나라 환경기준 연간 5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굉장히 차이가 많죠. 지금 보시면 초미세먼지 우리나라 기준이 1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야. WHO 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다. 자, 어때요? 아까 보셨죠? 반월당 실내 기준 어땠습니까? 근데 바깥에는 더 심할 거예요. 더 심해요. 자, 그 내용을 여기에 밴드에 제가 올려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자. 왜 필요할까요? 굉장히 우리 어떤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자. 초미세먼지. 자,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미세먼지란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먼지 중에 다음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이게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 하면은 법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일반 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은 최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자, 이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이렇게 미세먼지를 정의를 했다 얘기입니다. 자, 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2.6호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항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자, 여기에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먼지를 PM10 이렇게 법에서 미세먼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2.5 마이크로메타 이하 먼지를 PM2.5 해서 초미세먼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라는 게 뭐냐? 법에 정의하기를 자,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물질을 말한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자, 이렇게 정의를 법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법에서 정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이제 법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정의를 했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 입자 사이즈인가 그렇게 감이 잘 오지를 않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사람 머리카락이 지름이 약 50에서 7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50에서 70. 그러면 PM 2.5라고 그러는 것은 2.5 마이크로메타라고 그러는 것은 이 머리카락의 약 한 20분의 1 정도 그 이하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눈에 보일까요? 머리카락은 보이지만은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 미세먼지는 눈에 시력 아무리 좋더라도 그래 뚜렷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PM10 같으면은 먼지, 꽃가루, 곰팡이 정도 이런 입자 지름이다. 그 다음 해변의 고온모래 같으면은 한 90 마이크로메타 정도 지름이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쁘냐? 어떤 건강에 위해 요소를 주느냐? 자, 이것이 여기에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체내에 흡수 가능한 먼지 크기. 자, 5에서 10 마이크로메타 먼지 같으면은 자, 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 그 다음 2에서 5 마이크로는 이제 기관지 타고 내려갑니다. 최종 1 내지 2 마이크로 폐 안쪽 깊숙이 들어갑니다. 0.1, 1 마이크로는 훨씬 더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디로 아마 혈액을 타고도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면은 최종의 폐의 폐포 손상을 유발하고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일으키고 코에 엘러지, 비염 일으키고 눈에 엘러지, 결막염, 각막염 이런 것들도 일으킨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아래쪽에 좀 더 읽어봅시다.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합니다. PM10 얘기입니다. 따라서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들어와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폐까지 침투하죠. 그러니까 PM2.5 이하는 폐 안쪽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천식 폐질환 원인이 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미세먼지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해물질이 그 표면에 흡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기가 작아 혈관으로 침투해서 혈액을 타고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혈액 속에 이 초미세먼지가 흡수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논문으로 나오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가 초미세먼지가. 이와 같이 우리가 5분을 숨을 안 쉴 수가 없습니다. 5분을 안 쉰다면은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굉장히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집시다. 자,
자, 이어서 총 부유 세균을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어떻게 모아서 배양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총 부유 세균 측정기, 자, 이렇게 캐스케이드 임팩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세먼지하고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들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걸러내어 가지고 공기 중에 세균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그 측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이 페트리티시 속에 그러니까 낙합법으로 낙합 세균이 이 페트리티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천 평판 배지 2-3개를 검사 지역에 한 5분간 수평으로 정치한 후에 여기에 이제 세균이 낙하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37도씨 배양기 인큐베이터에서 48시간 배양하고 세균 집낙수를 카운트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낙하된 세균을 양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 부유세균,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이거는 포집을 해야 되겠죠. 자, 일정 양 포집을 해가지고 그 포집된 상태를 이와 같이 앞쪽과 같이 배양을 해서 세균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과를 해서 여과된 것을 배양을 해서 세균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세균도 양을 구합니다. 다음 이제 미세먼지는 어떻게 측정할까? 고체나 액체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왜 고체나 액체일까? 금덩이 같으면 고체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고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에 액체로 코팅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 같이 일정한 크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근데 눈에 그렇게 잘 보이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입자가 작은 경우에. 자, 미세먼지가 주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 PM2.5입니다. 초미세먼지입니다. 황산염이나 질산염 등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약 한 58%고요. 나머지 탄소류와 껌댕이가 약 한 17%, 그 다음에 광물류가 6.3%, 기타 약 한 18, 9% 기타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러니까 미세먼지에는 이와 같이 황산, 질산 이런 염 형태가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더라.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그 다음 초미세먼지 PM2.5. 자, 방금 우리가 보셨는 부분입니다. 자, 출처는 미국 환경보호청.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기준. 자, 환경기준. 자, 우리나라 환경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PM10 1일 1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연평균 5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PM2.5 1평균 3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연평균 1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자, 이건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우리나라 기준. 그 다음 미세먼지가 주로 어떤 종류 발생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고체 물질로는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먼지, 퓨
퓨움 들어보셨습니까? 퓨움. 자, 퓨움 설명하고 갑시다. 퓨움. 자, 이건 주로 어디에 쉽게 많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어떤 용접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자, 공기 중에 고체 물질의 증기가 고체 어떤 물질인데 이게 증기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고체가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까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증기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응축되면은 이와 같이 미세한 고체 입자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퓨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퓨움 그러면은 고체 물질이, 근데 이 고체는 대부분 금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발생원은 자동차에서 배출될 수도 있고, 용접, 용해료, 용융료, 전부 뭡니까? 고체, 금속이나 아니면은 어떤 일반 광물,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그게 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응축된 그런 고체 입자들입니다. 이걸 퓨움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거 여러분 용접할 때 거기에 퓨움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고체 물질 대표적인 먼지, 퓨움, 그 다음에 섬유, 스모크, 담배 연기, 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고체 물질로 되어 있다. 그 다음 미세먼지, 부유분지는 어떻게 측정할까? 측정하는 것은 결국은 공기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뽑아낼 때 하이볼륨 에어 샘플로, 로볼륨 에어 샘플로, 임핀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공기 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를 여과지를 둔다든지 해서 일단은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낼 때 하이볼륨 에어 샘플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하이볼륨. 그 다음 로볼륨은 좀 공기 채취량이 좀 훨씬 낮아요. 하이볼륨, 에어볼륨 어찌되었든지 미세먼지를 우리가 공기 속에 있는 걸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미스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미스트. 자, 퓨움은 얘기가 됐고, 자, 상온에서 전기가 공기 중에 과포화된 물질이 응축하여 발생한다. 전기가 공기 중에 과포화되어 가지고 응축한다. 응축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개 같은 경우입니다. 안개. 자, 어떻게? 안개는 고체 물질이 아니잖아. 액체잖아. 안개 같은 미스터. 그 다음 퓨움. 그 다음 스모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모크 앤드 파. 그러니까 스모크 하면은 우리가 그냥 금댕이잖아. 금댕이 고체입니다. 그죠? 금댕이인데 여기에 안개하고 합쳐졌다. 금댕이 위에 결국에는 액체 막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스모크 앤드 파 합쳐서 스모그 그럽니다. 자, 스모그. 스모그 대표적인 것이, 자, 오염 사건이 일어나는 런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석탄 연소로부터 발생된 아황산 가스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아주 대기 오염 아주 강한 사건이 되면서 사람들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걸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고 해요. 원인이 뭐였다? 런던은 석탄 연소로 인해서 이산화, 아산화, 황산화물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것이 런던 사건과 대표적인 게 미국 LA의 대기오염 사건이 있습니다. 그 LA 대기오염 사건이 여기 안 나오나?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석탄이 아니고 뭐 때문에 나타났나 하면은 석유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에 의해서 뭐 이산화 질소 이거 발생돼 가지고 나온 사건 LA 대기 오염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미세먼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봅시다. 미세먼지 1차 발생원 1차 발생원 황산화물, 질소, 암모니아 등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화학 반응에 의해서 2차 이런 미세먼지 생성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원이 이 태양 빛입니다. 태양의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1차 오염물질이 질소나 황산화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질산이나 황산,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햇빛, 자외선, 빛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2차 물질, 이와 같이 오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암모늄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PM2.5 초미세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2차 생성물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미세먼지가 건강에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영향 주는 것 보세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대한 영향은 봤어요. 환경에 대한 미치는 가시거리 저하시키고 토양 호수의 성질도 바꾸어 버립니다. 만약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결국에는 산화물 되면은 질산, 황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호수강의 산성화 일으키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수계에 영양 공급원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녹조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래합니다. 이래서 기념비 같은 석재, 건축물 등 피해도 줄 것이고 그 다음 미세먼지 대처방 천식 환자 미세먼지 대처해야 되고 호흡기 환자, 심혈관 질환자 이런 사람들 특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심질환자, 호흡기 환자, 천식 환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미세먼지 높은 날 어떻게 생활할까 가능하면은 바깥에 실외 활동 자제 마스크 쓰자 외출 후에 손 씻고 깨끗하게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생활수칙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제 나머지 측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